어제 대정부 질문에 참석을 위해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극단적인 편향 언론들이 반박할 기회 없이 하기 위해서 투표 며칠 전에 조직적으로 허위 뉴스를 퍼뜨렸다면, 그리고 그것이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한 의도였다면 당연히 그것은 중대한 범죄가 될 겁니다. 허위 인터뷰가 아니라고는 안 했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어떤 특정 언론들이 자기들이 미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유리한 보도를 검증 없이 허위인 줄 알고 보도했다면 그건 당연히 문제죠. 거짓 보도를 안 하는 게 언론 입장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면 도대체 언론한테 뭐가 중요합니까? 네, 검찰 역시 이번 사건을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을 꾸렸습니다. 정혁준 변호사님, 검사 10명 정도가 투입이 됐다는데 이게 이례적이란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이례적인 거잖아요. 예. 자칫했다가 선거 결과가 뒤바뀔 뻔한 그러한 사건이었고, 그런데 이런 범행이 김만배의 단독 범행이었느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와 김만배가 한 배였느냐,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범죄였느냐 아니면 집권 여당의 조직적인 범죄였느냐,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민주당은 이미 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그 병풍 사건 때 그 당시 서른 의원 처벌받았다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승패만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것이 아닌가. 민주주의의 근간은 선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의민주주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인데 선거가 타락했다고 그랬을 때 대의민주주의가 어떻게 성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철저한 수사는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은 지난 2021년 신학림 전 노조위원장이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사무실을 방문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획된 만남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건데요. 한번 직접 당사자들의 얘기 들어보시죠. 그분은 저의 오랜 지인인데 15년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 오고 만났습니다. 김만배 씨와 15년 또는 20년 만에 만나셨다고 했는데 재작년 여름에 화천대유 사무실 방문한 사실도 혹시 있으실까요? 유령이 갔나요? 예? 유령이 갔나요? 가신 적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령이 갔으면 갔겠죠. 유령.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거나 특히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좀 부탁을 받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나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서 지금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가능성이? 제로. 네, 최진봉 교수님, 검찰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란 입장인 것 같네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죠. 지금 뭐 여기서 말씀하신 세 분도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정말 조작이냐 아니냐가 아직 증명되지 않았어요. 네. 마치 대선에 개입해서 조작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한동훈 장관도 물론 가정이긴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신학림 씨나 김만배 씨가 김만배 씨 주장은 뭐였냐면요. 본인은 녹취하는 줄도 몰랐다고 그래요. 물론 그게 사실이냐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조사하면 결과가 나오겠죠. 녹취하는지 아는지도 모르고 본인은 가서 만났는데 신학림 씨가 무조건 녹취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뉴스타파에 넘긴 거고요. 근데 이 과정에 그러면, 그리고 녹취한 시점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대선 후보로 결정되기 전이에요. 국민의힘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게 사실이 되려면 두 사람이 미리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할 테니까 이렇게 대답해라고 결정하고 조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게 확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선행해서 봐야 될 부분은 두 사람이 김만배, 신학림 두 사람이 정말 조작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증거가 나와야 돼요, 일단. 어떤 증거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물론 의혹은 있죠. 뭐 예를 들면 의혹이라고 하는 게 돈을 받은 문제인데 그 돈 받은 건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언론 윤리에도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뭐 책값이 본인은 5천만 원 얘기하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책값 하나에 주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러면 조작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냐는 추가적인 증거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도 일단 뭐 안 풀렸는데 민주당이 뒤에서 배경이 돼가지고 뭐 신학님이나 김만배, 이거 뭐 신학님이겠죠 그러면? 신학님이나 뉴스타파를 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개입했다고까지 연결되는 건 아직 연결고리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모르겠어요. 검찰이 수사해서 그런 증거들을 찾아내서 만약 사실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대선에 개입했다는 어떤 증거도 나온 게 없고 두 사람의 녹취 과정에서도 지금 조작이 됐다는 증거가 나온 건 없잖아요. 정황이 있는 것이지.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상규 의원님. 몇 예. 개지만 얘기할게요. 뭐냐면 2012년 8월로 지금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는 게 뭐냐면 화천대유 직원이 나 그분이 우리 사무실 온 거 봤다. 명함도 놓고 갔다. 자, 명함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분이 뭐 언론노조위원장의 뉴스타파 대표도 지냈고 또 뉴스타파 전문위원 그리고 예. 미디어오늘 대표도 지낸 분이니까 뭐 지인이 엄청 많으니까 내가 명함 한두 장 뿌렸냐? 그게 그 사무실에 있는 게 방문의 증거가 되냐? CCTV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5년에서 20년 만에 처음 만난 분들이 매일매일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게 지금 나왔잖아요. 통신기록에. 자, 이런 것들은 팩트이기 때문에 본인이 유령이 같나? 가능성 제로. 가능성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저렇게 그냥 딱 잡아떼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물론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 예. 조작 증거는 안 나왔어요. 네.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도 아직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실 자체를 그냥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도 분명한 문제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또 다른 갈래 의혹도 있습니다. 앞서서 박상규 의원께서 지적해 주셨던 검찰이 이미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는 당시 대장동 수사팀은 이미 남욱 변호사나 조우영 씨 조사를 통해서 많은 이 진술들을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가 이렇게 보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검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럴 경우 검찰이 통상 반박을 하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 정치 검찰이었죠. 왜냐하면 2021년 11월 19일에 중앙지검이 남욱을 조사를 했어요. 그때 네. 남욱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윤석열 과장이 조우영에게 커피를 타줬다고 조우영이 이야기했다. 이렇게 남욱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다음에 닷새 지난 다음에 이번에는 중앙지검이 조우영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조우영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나는 윤석열 만난 적도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가 틀리잖아요. 예. 그래서 중앙지검이 12월에 남욱하고 조우영을 같이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대지를 갖다 딱 했는데 그러니까 남욱이 그 조우영을 딱 만난 다음에 내가 너한테 들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김만배한테 들은 거였구나. 그러니까 기존의 진술을 번복했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중앙지검의 대장동 수사팀 그때 있었는데요. 다 알고 있었고 윗선까지 다 뭐 검사장, 총장까지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가만히 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2022년 작년에 선거 직전에 어떤 네. 일이 있었냐면 2월 21일, 24일, 28일 JTBC하고 경향에서 이 이야기가 남욱이 진술을 번복하기 전에 잘못된 이야기가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검찰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가만히 있었잖아요. 이거는 소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아주 정치 검찰적인 그런 행태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최근 불거진 허위 인터뷰 논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린 이제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정혁진 변호사와 박상규 위원과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